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한국사람들의 학술문헌 이사 이선아입니다. 제가 오늘 맡게 된 주제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 알피니스트입니다. 이 주제로 정한 이유는 그 알피니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나 스스로 알피니스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입 밖으로 이렇게 함부로 내기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내뱉지 못한다면 저희가 좀 실컷 불러드리고자 그래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는 그 언어와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알피니스트, 오늘의 주제에 맞게 알피니스트들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는 데다가 좀 의미를 두고자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모험 등반의 침체, 그리고 이게 정말 모험 등반의 침체가 맞는지, 그리고 침체라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저의 어떤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실제 알피니스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렇게 해서 풀어보다 보면 뭔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소리들이 어디서 발췌를 해올 수도 없고요. 일일이 다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여러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책자 발간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소개됐던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모셔다 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섭외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객관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알피니스트들, 산악인들 많은 장면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그렇다면 알피니스트는 이 중에 누구일까? 그리고 이들은 정말 알피니스트일까? 그리고 이들은 아닐까? 뭐 이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알피니스트, 그리고 산악인, 그리고 산사람, 산꾼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층 인터뷰를 통했던 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클라이밍을 잘하고 잘 오르고 그리고 아무리 도전과 창의적인 등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거기서만 머물게 되면 그건 그냥 산에 다니는 사람일 뿐이다. 거기에 인문학적인 요소가 반드시 가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스스로 자신의 어떤 등반과 산행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기록이나 그런 역사들을 공부하거나 읽거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어떤 첨예한 등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인문학적인 소양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게 거기서 그치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산악계나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영향까지 미쳐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나는 알피니스트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알피니스트가 되기가 어려운가요? 그래서 그렇다면 산악인과 알피니스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고 여쭸더니 또 많은 분들이 제 생각과는 또 다른 답을 하시더라고요. 산악인은 그냥 우리말이고 알피니스트는 그냥 영어 아닌가? 똑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악인보다 눈이 부셔서 산악인보다 알피니스트라는 용어가 훨씬 더 존엄한, 숭고한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등반 기술이 뛰어나면 산꾼, 그리고 클라이머 이렇게 되는 거고 진정 숭고하고 존엄한 그 이름 알피니스트를 붙일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다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좀 익숙하실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월간 산에 연재됐던
한국의 알피니스트 아직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글이 계속 연재됐었는데 아마 황문성 작가님과 사진 작가와 그다음에 유해현 스탠리 대표와 그리고 유학재 산악인 등등의 기획으로 아마 만들어졌던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여기 한국등산연구소의 이영준 동인이 여러 가지 많은 그 문항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 36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다가 현상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해석했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올 초였는데 아마 제 7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그때 비욘드 더 리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걸 포럼으로 열었었어요. 그래서 토론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 36명을 대상으로 했던 그 결과를 함께 이제 모아서 저희가 이제 그들의 언어를 한번 해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긍정적인 그 반응들도 되게 많았지만 부정적인 반응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지방에 사는 저희 후배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알피니스트들이 국내에 누구 있는지도 너무 궁금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자리가 있으니 너무 반갑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후배들도 많았었는데 혹자들 중에는 아마도 여기서 약간 불편함을 느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목소리를 또 모아서 들어보니 아마도 이런 그 마음속에 있는 영웅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어떤 조건을 다 충족하는 내 머릿속에 나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알피니스트 거기에다가 그런데 갑자기 36명의 얼굴에 이렇게 현실적인 얼굴이 딱 하고 나타나니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모르는 얼굴이고 그리고 모르는 이름이고 이러면 이제 조금 더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다수의 목소리들은 이들을 시비를 매겨서 선정한 게 아니라 기획 의도 자체가 이들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들의 얼굴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의미에서라면 더 많은 알피니스트들이 앞으로 더 많이 또 소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DRD4 유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그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 역치가 길이가 길다 보니까 되게 높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런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모험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고 아마도 통계에 따르면 25%라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 98%쯤은 우리가 이 DRD4 유전자가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방랑 유전자, 모험 유전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뭐 인문학적이고 사회심리학적인 방향에서 풀고자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우리 몸의 지도처럼 새겨져 있는 어떤 기질적인 그런 요소들이 바탕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환경적인 이유만으로 우리의 동기가 올라간다기보다 이 생긴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마도 이 모험을 뭔가 따르는 그런 유전자들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소개드렸던 36명의 알피니스트들은 아마도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이 유전자가 더 잘 발달되어 있나 보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왜 산을 찾는지 왜 산을 찾는지 살펴봤더니 이런 건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산이 아니라 이런 모험 등반을 찾는 이유는 어떤 그
절정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클라이맥스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초월적인 욕구, 결국은 자유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계속 그걸 반복해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 있어요. 만약에 안전의 욕구가 보상되지 않으면 이 모험하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36인들은 그 절정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인데, 그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안전에 관련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조절 가능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무모한 모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성을 내가 조절할 수 있을 때 더한 모험을 찾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산을 좀 오랫동안 등졌다, 아니면 산이 좀 떡나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그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이 높아지게 되고, 위험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점차 산에서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36명에 해당하는 그 목소리만 가지고 오늘의 주제인 모험의 침체를 얘기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폐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다들 ING의 현재 진행형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침체를 논하고 또 극복 방향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끼리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36명의 플러스 36명의 목소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36인에다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6인은 플러스 36인이라고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제가 어떤 특별 선정 기준으로 선정된 게 아니고요. 그냥 저의 지인들이에요. 저와 오랫동안 산에 다녔던 사람들, 제 인맥으로 만들어진 36명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남성, 여성 중에 남자가 대부분이었어요. 75%가. 그 다음에 20대부터 60대까지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60대에 속했고요. 그리고 산행 경력은 5년 이하에서부터 30년 이상까지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절반 이상이 아니어서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의 알피니스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고산 거벽 등반의 그런 원정 경험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4명은 모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물었어요. 플러스 36인에게 물은 겁니다. 당신은 사막인인가? 알피니스트인가? 그리고 그냥 산사람인가? 근데 여기서는 사막인과 알피니스트를 제가 하나로 그냥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41%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는 알피니스트 산악인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41%라는 되게 많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청춘을 산에 바친 사람들이고요. 고산 그리고 흰산 되게 많은 그 젊은 시절에 이런 고산 등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는 산악인이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의미에서 제 아무리 어떤 산악계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간과 청춘을 바쳤다 하더라도 참 본인 스스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인 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이 주제처럼 더 많이 마음껏 불러줘야 하는,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순위로 뭐 산사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알피니스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알피니스트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왼쪽에는 지금 아까 그 36인이고요. 우측에는 플러스 36인이에요. 근데 알피니즘을 추구하는 사람을 알피니스트라고 하겠죠. 그래서 알피니즘의 어떤 정의가 말하자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36인과 36 플러스 36인이 모두 공통적으로 나눈 게 이렇게 도전, 모험, 창의적이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했을 때 알피니즘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들이 그걸 실현하는 자가 알피니스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굳이 제가 나누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만 36인들은 알피니즘을 따르지만 그 안에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배려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나눠야 한다, 존중해줘야 한다, 부부 간의 어떤 그런 동료애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고요. 플러스 36인들은 물론 여기 플러스 36인에는 지금 현재로 모험 등반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아마도 현재 진행형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답이 달랐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역시나 도전과 모험과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걸 이야기도 했지만 여기에 어떤 인식적인 측면을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산을 통해서 얻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런 가치관이나 철학이 다시 산과 나의 일생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럼으로써 산에 대한 역사나 그 다음에 문화나 이런 것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행동적인 측면과 함께 인식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험 등반의 침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제가 좀 더 귀를 기울였던 목소리는 현재 산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춘을 산에다 바쳤지만 지금 현재는 공백인 그런 과거형의 알피니스트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험 등반의 세계로 들어오게 될 젊은이 20대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키워드가 이 안전이었어요. 떠난 이유도 안전이고 그리고 다시 젊은 시절에 삶을 찾게 되는 이들에게 조건도 안전이었어요.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그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모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들 내면에도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다칠까봐,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잃게 될까봐, 죽을까봐 여러 가지들 다 내면의 불안감과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 때문에 사실은 그걸 저 아래 깊숙한 곳에 그냥 잔잔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입 밖으로 쉽게 꺼내지 못하는 내용들인데 와, 이 20대들은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험 등반, 해외 고산 원정 이런 거 다 죽어야 끝나는 게임 아닌가요? 라고 실제로 인터뷰와 설문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설악산, 판대 이런 데만 가도 모험이 널렸다. 이런 데만 가도 도전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올라야 할 것들이 천지다. 굳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고산까지 가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이게 바로 20대들의 목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 때문에 이게 올해로 27살을 맞는 저의 후배의 이야기였었는데 벌써 고등학교 산학부터 시작해서 27살이 됐으니까 산에 진짜 그 완전 생생한 젊음을 바치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내가 이런 팍팍한 삶의 현실을 뒤로 하고 내가 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산에 열정적이었던 후배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사실은 좀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한 달 전부터 산에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 20대들의 젊은 목소리에도 우리가 그들이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곧 그들이 우리의 모험 등반으로 진입해야 되는 인물들이고 이걸 다시 극복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주인공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대학생활연맹 창립 50주년 알프스 원정
등반의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두려움은 극복하되 위험에는 맞서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올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말하자면 이런 요즘의 어떤 모험 등반을 접하는 그런 자세 거기에서의 키워드가 그래서 안전인가 보다. 그렇다면 이 안전이 앞서 발표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볼 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또한 이들이 말하는 어떤 그 모험의 어떤 형태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시사하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제가 그 모험 등반의 침체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험 등반 침체? 지금 모험 등반이 침체인가요? 모험 등반 되게 많은데 오히려 더 많이 적극적이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모험에 대한 기준이 각자 그렇게 달랐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모험은 너무나 다양해졌고 예전처럼 갈 데가 없어서 산으로 다녔던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나 다양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험 등반의 침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국면의 모험의 어떤 기준이 달라지는 과도기다.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오늘 주제의 총체적인 것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모험 등반의 침체라기보다 모험 등반의 과도기이며 고산 등반의 침체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위험에 무릅쓰지 않는 것, 위험에 맞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입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모험 등반이 가져온 변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험의 세계에서 얻어내고 변화한 긍정적인 변화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산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유지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30 플러스 36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전에 36인들도 똑같이 겸손, 배려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36인도 똑같이 겸손 그리고 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약간의 차이는 좀 억지 같기는 하지만 이 산에서 얻은 에너지를 계속 산으로 쏟고 있는 36인이 있는가 하면 플러스 36인들은 이 산에서 얻었던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어떤 걸로? 삶의 방식으로, 인간관계로, 가족의 소중함으로, 내 일상에서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연결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36인에는 과거형의 알피니스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에너지는 사실은 결국은 산에서 얻어낸 에너지는 다 동일하더라. 다 비슷하더라. 다만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고 있을 뿐이었더라. 그렇다면 그들은 떠난 걸까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산은 우리가 산을 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은 산을 잠시 떠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부터도 산은 떠나지 않았지만 등반에서부터 멀어졌던 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랬고 조금 있다가 나올 그 대상자들도 산을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지금 원정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더 예전보다 더 활발한 그런 모험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어쩌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순환되는 구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떠났다 하더라도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요소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좀 더 모험적인 어떤 뭔가를 이렇게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드는 데다가 우리 나름대로의 또 고민을 방향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과거형의 알피니스트들 이들은 왜 떠났냐? 별반 다른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 점입니다. 외적인 요소는 뭐였겠어요?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직업, 가정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났다. 그렇다면 내적인 것은 어떤 요소가 있었냐? 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이 모험 등반을 계속하려면 나를 평소에 단련해야 된다. 근데 욕심은 있지만 일상의 스케줄들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단련시키지 못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산과 알피니스트는 되게 숭고하고 존엄한 그런 용어라고. 그러니 그런 숭고하고 존엄한 산이라는 대상을 내가 준비 없이 그렇게 해서 뭔가를 계속 도전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산을 좀 떠나 있는 거다. 모험과는 떠나 있는 거다. 산은 곁에 두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외적, 내적 요인의 차이는 사실 비등비등하더라고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인상적인 게 그러면 왜 돌아왔냐? 그냥 쭉 떠나있지 그럼 왜 돌아왔어? 돌아오게 한 그 원동력은 뭐야? 라고 물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오늘 주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그 몰입의 경험, 과거 그 몰입의 경험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또 다시 그 설문조사한 걸로 연결을 시켜봤더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후배 교육을 하게 되면서 이들과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이제야 주변을 돌아볼 시기가 됐는데 이제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렇기는 하지만 젊었을 때의 나의 그 등반 경험에 대한 경험과 열정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생활 곳곳에 여운으로 남아있어서 못다한 등반을 다시 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넘기라는 거 죄송해요. 자, 이게 그래서 그 모험 등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시 모험 등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까 나는 과거형일 뿐이다. 산은 다니고 있지만 난 더 이상 창의적인 그런 방식의 어떤 모험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 과거형의 61%가 됐던 그분들 기억하시죠? 그분들 중에 무려 64%에 해당하는 22명이 나는 아직도 모험 등반을 추구한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들은 내가 지금 현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떠나 있지만 언제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몰입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할 지금 당장의 마음은 아니지만 곧 준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이런 모험의 세계로 다시 진입하기를 원한다라고 무려 22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주제의 모험 등반의 침체를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에서 얻어낸 에너지는 각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달리 쓰이고는 있으나 결국은 다 같은 에너지고 어차피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멈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36인들은 이런 알피니스트 그리고 알피니즘 이런 쪽에서의 그 한국적인 어떤 알피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물었는데 안타깝게도 36인들이 되게 많은 숫자가 되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답했어요. 그래서 사라질 것이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질 것이다. 아니 배타주의가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알피니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었어요. 그랬기는 하지만 절반 좀 넘는 분들이 아주 또 긍정적인 답을 또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이 있는 한 모험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또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산이 있는 한 그렇다면 그건 결국은 지금 현재 모험의 기준과는 좀 달라진, 그래서 조금은 더 혁신적이어지고 조금은 더 변화된 그런 기준으로서의 한국적인 알피니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가요? 당연히 연속 등반, 종주 등반 이런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36인들도 잘 간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라로 치면 누베기 우주선 이런 노석공에서부터 쭉 종주 연속 등반을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또 인수봉을 바닥을 찍지 않고 계속 연속 등반을 해보자. 이건 물론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2022년형 새로운 방식의 인수봉 연속 등반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미래상이지 않을까 싶고, 아마 제 발표 다음으로 산악인 우석주가 발표 준비 중인 내용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창의적인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의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조금은 긍정적인 미래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은 오르는 것만 배워서는 산을 떠날 수 있지만 산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산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등산학교나 이런 쪽에서도 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등반 방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새롭게 약간 레트로처럼 예전으로 돌아가서 비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산노래를 알려주고 그래서 산을 사랑하게 되는 방식을 알려주는 그런 등산학교가 새롭게 이제 첫 발을 내디뎌서 2주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산을 사랑해서 다시 산을 떠나지 않게, 그리고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쭉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메시지의 정리입니다. 산은 알피니스트를 끊임없이 계속 앞으로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들은 잠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산은 그런 알피니스트들을 사회에서 산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아마 영원히 산악인으로 살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 스스로 부르기 꺼려하는 이 이름, 우리가 마음껏 불러주는, 우리가 불러주는 이름 알피니스트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산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리해서 저희에게 들려준 이선아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